네, 안녕하십니까. 프랜차이즈 사업연구원의 장전함 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2021년 프랜차이즈 업계 결산 및 2020년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창업 및 자영업과 프랜차이즈 업계를 결산하고 그 결산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2년 프랜차이즈 업계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창업과 자영업과 프랜차이즈는 서로 깊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상호 유기적 관계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즉 창업 활성화는 자영업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영업의 위기는 가맹점으로의 전환으로 연결되며, 자영업의 성장과 발전은 가맹본부의 창업 활성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2022년 프랜차이즈 업계 전망과 대응 전략을 말씀드린 데 있어서 창업과 자영업에 대한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창업과 폐업은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자영업자의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높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환경에서 코로나19는 자영업자를 더욱 힘들게 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점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는 먼저 업종을 전환을 계획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폐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업종 전환도 또 재창업도 쉽지 않은 만큼 자연스럽게 폐업을 하기보다는 좀 관망하거나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폐업이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 그리고 자영업의 어려움과 불확실성 때문에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가 창업을 미루거나 또는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창업 또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우리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로 한국경제연구원과 KB금융지주연구소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거의 70% 이상이 전년 대비 또는 상반기 대비 상당히 매출이 감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또 우리가 이 근로자 기준과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의 저소득층 비율을 봐도 상당히 격차가 크게 확대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코로나19가 자영업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집중하고 영향을 미치는 걸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가 비중도 높지만 그 자영업자 안에서의 업종별 구성을 보면 외식업의 비중도가 매우 높고, 또 이러한 비중도는 매년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나 공정에 등록되어 있는 가맹점 현황을 보더라도 타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외식업의 비중이 높다. 또 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원이 2021년 들어서 예비 창업 조사한 결과 창업 희망 업종 중에서 외식업이 무려 64%나 나와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의 비경제활동 인구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향후 창업 희망 업종을 숙박 및 음식 업종이 가장 높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영업 안에서 외식업의 비중도가 높는데,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도 외식업을 선호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외식업의 비중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의 현상은 소자원 창업이 더욱 증가되고 있고,
특히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가 매우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자영업 창업은 오래 지속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 최근 1년 이내에 창업한 자영업자의 최초 창업 자금이 5천만 원 미만이 무려 74% 정도 됩니다. 또한 저희 연구원이 조사한 예비 창업자의 초기 투자 예상 비용도 1억 미만이 47%고 5천만 원 미만이 13% 정도 됩니다. 따라서 소자본 창업 중에서 특히 5천만 원 미만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또 창업을 하는 자영업자와 예비 창업자가 훨씬 더 증가한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통계청 조사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6만 명이 감소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5만 6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 가지 매출 감소의 요인도 있을 것이고 또 특히 매장 운영에서 가장 많은 인건비를 차지하는 비용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이려는 노력과 신규 직원을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코로나 시대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매출 감소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사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거의 70% 이상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가맹점의 매출 감소는 어떤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 원인과 동일하다 볼 수 있고요. 가맹본부의 매출 감소는 결과적으로 가맹점의 매출 감소는 본사의 물류 수익을 감소시키고 또 창업과 폐업의 감소는 신규 가맹점 개설이 기대만큼 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복합적 요인이 가맹본부의 매출 감소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은 산업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현재도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고 다만 그 증감 폭이 좀 감소될 뿐인데 전체적인 본사나 브랜드 수, 매장 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매출은 감소되는데 가맹본부 수와 브랜드 수가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 자체가 매우 적은 자본으로 빠른 시간에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 직영점이 아니지만 가맹점을 가지고도 독점적인 판매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또 중소기업이 가맹점을 통해서 중견과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이러한 장점 때문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심지어 대기업까지도 가맹본부를 창업하거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런칭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본부 수와 브랜드 수가 증가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부와 브랜드가 새로 만들게 되면 당연히 초기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결과가 전체로 매장 수도 증가를 이끌어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영업과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 업계 안에서도 업종별 구성에서 외식업의 비중은 상당히 높고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보다는 프랜차이즈 업계 안에서의 외식업의 비중이 무려 본부나 브랜드 수가 약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또 우리나라 이 프랜차이즈 산업 안에서 외식업의 이 비중을 프랜차이즈 선진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일본 같은 경우 외식업 비중이 40% 정도에 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70%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식업의 비중 자체를 낮춰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프랜차이즈 산업의 초기에는 외식업이 이끌어가지만 점차로 도소매 서비스업이 확장되면서 외식의 비중이 40% 정도까지 낮아져야만 우리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로 보면 어떤 본부와 브랜드 현황을 보면 전체적인 본부와 브랜드 수는 역시 이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본부 수는 매년 9%, 브랜드는 약 10% 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브랜드의 취소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그 유형별로 보면 자진 취소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브랜드의 취소 건수가 늘어나고 특히 자진 취소의 건수가 그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가맹사업 관련된 어떤 법률과 제도의 강화, 또는 브랜드 간의 경쟁 과열, 또 가맹점 사업자들의 어떤 사업자 단체 구성을 통한 어떤 조직적인 활동,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가맹사업의 매력을 잃게 되는 본사들이 서로 자진 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한상공회의소가 프랜차이즈 본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가맹 본부들이 가장 가맹사업을 하는데 어려워하는 점이 가맹점과의 계약 규제, 계약 조건의 규제라든가 또는 영업 비밀의 정보 공개 강화 등이 상당히 가맹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체로 외식업과 서비스업은 증가 추세고 도소매업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서비스업의 증가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을 볼 수 있고요. 도소매업이 감소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도소매업은 가맹사업 이전에 대리점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망을 확보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관련 법을 보더라도 대리점과 관련된 법률과 가맹사 관련된 법률에 있어서는 대리점 관련법이 훨씬 가맹사업법보다는 좀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도소매 업종의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을 통한 사업보다는 대리점을 통한 사업 확장 방법이 훨씬 유리한 만큼 가맹사업에 대한 어떤 진출과를 상당히 주저하는 그런 특징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맹본부의 기업 규모로 보면 중소기업이 전체의 약 96%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중소기업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매장 수로 따져보면 오히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장 수는 매우 작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매장이 수가 매우 많은 것을 볼 때 기업 규모 간에 있어서의 양극화 현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로 점포수로 따져보면 직영점과 가맹점을 합해서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보면 약 전체 매장 수에서 직영점은 6%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낮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본사 차원에서는 직영점보다는 가맹점을 좀 더 늘려가는 어떤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체로 증가하고 있지만 특히 외식업은 한식, 도소매는 편의점, 서비스업은 교육이 가장 많은 점포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세부 업종별로 보시더라도 전체 업종 중에서 외식업에서는 한식과 커피와 치킨이 대단히 많은 점포수를 가지고 있고요. 도소매에서는 편의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또 서비스업에서는 교육, 즉 학원 관련된 본부들의 매장수 상당히 집중되어 있어서 이 업종 안에서도 특정 어떤 세부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개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반면에 계약 종료와 명의 변경 수는 감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가맹 계약 기간 내에 계약 기간을 마무리 못하고 해지하는 점포 수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업종별의 신규 개점 수는 외식업은 증가하고 있고 서비스업과 도소매는 상당히 감소하고 있음으로써 이 신규 개점 수 외식업 증가가 전체 어떤 외식업의 비중을 또 비우는 데도 개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창업과 자영업과 프랜차이즈 업계를 우리 현황과 특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실 2022년은 코로나19의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언택트 소비가 굉장히 확산될 것이고
또 점포 중심의 어떤 홀 중심의 어떤 점포의 경쟁력은 코로나 이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창업과 프랜차이즈 관련된 그 네이버 키워드 분석을 제가 해봤더니 여성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연령별은 2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3천만 원 미만의 소자본 창업가 1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나타났고요. 업종에 대한 관심도 또한 커피와 편의점이 상당히 다른 세부 업종에 비해서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의 가장 관심사는 그러면 2020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기업은 어떻게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인가에 많은 고민이 있을 걸로 압니다. 저는 이렇게 앞에 분석한 그런 데이터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2020년은 창업은 감소해서 증가로 전환할 것이고 폐업보다는 업종 전환이 활발할 것이다. 또 지금까지 이 현상 벌어지는 1억 미만의 창업은 증가하는데 창업 자금이 5천만 원 미만에 관심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 이유로 하나는 현재 코로나 이후 때문에 향상 때문에 창업을 주저하거나 포기했던 예비 창업자들은 여러 가지 사업 환경 여건이 개선될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창업이 활성화될 것이고, 폐업을 주저했던 우리 자영업자들은 업종 전환으로 재기를 꿈꿀 것이며, 여러 가지 경제 불확실성과 지속되는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서 대형보다는 소형, 소자본 창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창업을 추구할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의 바탕으로 우리 가맹본사들은 1억 미만의 최소 인력으로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가맹점 모집 전략, 특히 업종 전환 희망자나 제대군인, 세터맨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가맹점 창업 지원프를 개발한다면 가맹점 모집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영업자,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가맹점, 가맹본부는 모두 경영 개선되고 생각됩니다. 위드 코로나 인해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국제 경제 회복과 내수 회복이 확대되고, 그래서 서비스 여건이, 소득 여건이 향상되면서 자영업자의 매출가 늘어날 것이고, 가맹점 또한 자영업이 갖고 있는 기본적 조건 외에도 가맹 본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과 교육을 통해서 가맹점 매출도 늘어날 것입니다. 당연히 가맹점 매출이 증가되면 가맹 본사의 매출도 증가되면서 전체적으로 경영이 개선될 겁니다. 다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에서는 본사의 수익성이 더 큰 직영점을 확대하고 품질 기준을 갖춘 필수 품목을 확대하면서 가맹점 매출 증대를 기반으로 하는 수익 구조로 전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신규 브랜드 런칭보다는 기존 브랜드의 변화와 혁신을 통하고 고비용 구조의 사업 구조와 조직과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인도는 아무래도 여전히 지금과 기조대로 전체 프랜차이즈 업계의 성장의 기조는 유지될 겁니다. 다만 가맹본사와 브랜드 점포수의 성장세는 둔화될 거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가맹사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서 가맹점 직영 운영의 의무화와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 공개서를 등록 의무화가 되면서 이제는 신규 브랜드 런칭 자체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신규로 공정에 등록하는 본부와 브랜드 수가 성장이 둔화된 만큼 그에 따른 가맹점의 수의 성장도 둔화될 것이고, 따라서 대기업, 중견과 소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가맹본사들은 기존의 가맹사업의 구조조정을 더하고 신규 브랜드 런칭보다는 M&A를 통한 사업 확대와 가맹점 매출 증대를 지원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내수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투자를 많이 해야 할 것이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통한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 시대에 맞아서 가장 우리가 두드린 현상이 테크놀로지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융합화가 상당히 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소형, 소자본, 고용 최소화 현상을 추구하고,
또 지금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안에 접목해야 될 다양한 IT 기술과 최첨단의 기술과 장비들이 상당히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실로 많은 본사와 가맹점들이 실로 어떤 여러 가지 이 IT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굉장히 성과도 높으며 또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 현상은 상당히 더 활성화될 걸로 봅니다. 다만 이 본사들은 프랜차이즈 시스템 기반의 가맹 사업을 전개하고, 외식업에서는 조리가 아닌 조립 중심의 주방 시스템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IT의 도입 확대와 자체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될 겁니다. 역시 코로나는 이래서 소비자들은 위생과 건강과 안전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따라서 기업들은 여기에 대한 차별화 경쟁이 활발할 거로 봅니다. 최근에 많은 소비자들이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높고, 이걸 통해 실효 소비 활동으로 직접 연결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관련 법들에서 영양성분 의무 제도가 확대되고 있고, 이걸 기회를 통해서 많은 외식 기업들이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메뉴 개발의 확대를 통해서 굉장히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들은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제로 그거를 분석과 홈페이지에 표시를 하면서 가맹점 사업자와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메뉴의 저감화 노력과 나트륨 당류 저감화된 신메뉴 개발 노력도 함께 해야 될 겁니다. 배달 서비스는 여전히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또 배달 플랫폼 업체 서비스 경쟁과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서비스 다양화도 확산될 겁니다. 소비자의 배달 이용 빈도는 더욱 증가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본사와 가맹점 모두 실로 배달을 통해서 매출이 증가되고 영향력이 크다고 인정되는 만큼 이 가맹 본사와 가맹점들의 배달 서비스에 대한 경쟁은 더무시가 될 겁니다. 따라서 본사와 가맹점은 배달 제품을 다양화시키고 배달 시간과 포장 용기와 디자인의 차별화와 고객 대상 마케팅을 강화해야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배달앱 이용 방법과 배달 직원 및 배달 라이더 관리 방법 등의 매뉴얼화와 가맹점 대상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는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에 위축할 것이 아니라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적 관계를 통해서 해결한다면 지금의 위기는 분명히 새로운 도약과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